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탈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탈모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너무 그 양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설명만 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이거는 좀 따로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은 그 어떤 질문이라도 하시면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질문이 왔군요. 어쩔숭이님께서요. 탈색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을까? 탈색 고민 중인데 탈모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탈색이 그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서 이제 멜라닌을 빼는 건데요. 사실 밝은 염색이나 이런 거 그냥 염색도 과산화수소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있는 그 멜라닌을 빼고 그 자리에 염색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색 과정이 특별히 탈모를 더 일으킬 수 있느냐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 염색보다는 탈모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약품이 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탈색이 가장 악영향을 주는 건 탈모가 아니고 그 모발의 상태죠. 모발. 탈색이나 염색을 자주 하시면 특히 염색했다가 또 색을 뺐다가 또 염색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 이 모발이 너무 뭐라 그러죠? 거칠어진다 그러죠. 너무 거칠어져서 모발이 윤기가 없어진다. 그런 거고. 탈색하고 탈모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염색이 오히려 관계가 있을 수. 염색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야님께서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집니다. 딱 한 줄 올리셨는데요.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지면은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급성 휴지기 탈모입니다. 급성 휴지기 탈모. 급성 휴지기 탈모는 증상이 그렇죠. 갑자기 많이 빠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지속되죠. 그래서 갑자기 머리 빠질 때는 이게 언제까지 빠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머리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저절로 멈출 때까지는 그냥 쭉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두세 달 안에 멈추니까 만약 멈추면은 그거는 급성 휴지기 탈모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두세 달이 지나도 안 멈춘다. 그때는 병원에 꼭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세 달이 되기 전이라도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탈모 증상이 있으면 머리가 왠지 숱이 없어지고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 병원에 되도록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정도가 지나치면은 두세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래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 하면 두세 달 정도를 기다려보고 그러면 좋죠. 자, 제로콜라님. 탈모 병원을 고르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를 봐도 잘 모르겠죠.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어느 병원이 잘하는 건지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다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탈모 병원 고를 때, 그 병원이 잘하냐, 잘못하지 않냐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환자분들께서도 고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못 골라요.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는지 보고 할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고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비욘드에서 한 적이 있는데 현재 환자분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 아까 그 반야님이 말씀하신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집니다. 이 휴지기 탈모거든요. 휴지기 탈모는 탈모에 대한 내과적인 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가야 되죠. 모발 이식 전문 병원 이런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근데 대부분의 탈모 병원은 모발 이식 전문 병원입니다. 90% 이상이 모발 이식 전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는 그쪽 병원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으로 가셔야 되죠. 그다음에 또 모발 이식을 찾아보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모발 이식 찾을 때는 치료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모발 이식을 하러 가는 거는 그 환자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는요. 적어도 약은 어디나 어느 피부과를 가도 대부분 주잖아요. 그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을 드시고 한 1년 이상 드신 다음에 모발 이식 병원을 이렇게 가시면 돼요. 모발 이식 병원은 워낙 흔하기 때문에 찾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그 모발 이식 병원을 찾을 때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쪽 위쪽 머리가 비었다, 여기를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할 때는 사실 병원이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보다는 그 비용, 개수당 해당하는 비용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기 할 때는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걸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비용, 적게 심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비용이 좀 저렴한 데로 찾는 거예요. 같은 개수일 때. 그런 데로 가시고. 근데 헤어라인이다. 이 헤어라인을 포함하는 모발 이식이다. 헤어라인은 미용적인 그런 그게 있습니다. 미용적인 게. 그게 아주 중요하죠. 단순히 머리를 여기 심느냐 안 심느냐 말고 자연스럽게 심느냐. 그거는 의사가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냥 심는다고 자연스러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헤어라인을 포함한 모발 이식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뒤져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그건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 군데를 가보든가 다 뒤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헤어라인 수술에 10군데를 가봤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갈 때는 비용에 대해서 보세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청달님, 탈모의 거의 완벽한 치료법은 수술밖에 없다. 없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탈모의 완벽한 치료법, 거의 완벽한 치료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거의 완벽한 건 아예 없고, 거의 완벽한 것도 없고, 반도 완벽한 것도 없어요. 거의 아주 후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법이. 모발 이식이 상당히 그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모발 이식하면 해결이 된다. 전혀는 아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발 이식은요. 왜냐하면 모발 이식은 심은 만큼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심은 만큼만 좋아집니다. 근데 모발 이식의 한계가 뭐냐면 자기 머리만 심을 수 있어요. 딴 사람 머리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가 모발 이식이라고 그러죠. 자기 머리만 심을 수 있는데 대부분 뒤에서 가져오거든요. 이 뒷머리에서 가져오는데,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 가져오면은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최대한 본전이에요. 여기 있던 게 이리 오기 때문에 위치만 바뀌는 거지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뒤에서는 가져와야 되고, 뒤에 있는 머리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빠져버리면 뒤에서 이만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벌써 좋아지는 게 어느 정도까지 좋아진다는 게 딱 결정이 돼 버리죠. 그래서 많이 빠진 경우는 모발 이식 수술 아무리 해도 많이 심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가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약 먹는 건 귀찮거나 뭐 부작용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약 평생 먹어야 된다고, 이런 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수술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해질 그 수술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모읍니다. 이제 해서 그동안 머리 많이 빠졌겠죠. 괜찮아, 나는 수술하면 돼, 이러고 이제 병원에 오신 거예요. 수술하러 왔습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뒤에 머리는 안타깝게도 그분은 원래 뒷머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술해봤자 그분이 원하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뭐 30대 후반 이랬거든요. 이건 수술해. 그분은 몰랐던 거예요. 수술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은 심은 만큼 확실하게 좋아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만큼은 확실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심은 만큼은. 그게 모발 이식 수술의 장점이지. 모발 이식 수술 가장 큰 단점은 탈모 진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 해봤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다 빠지더라. 모발 이식 수술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 말을 잘 들으면요. 잘못 들으면이죠. 심은 머리도 빠진다고 착각하기 쉽죠. 심었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탈모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탈모 진행에 대해서 전혀 치료를 안 했어요. 약도 안 먹었고 치료도 안 했죠. 그리고 수술만 했습니다. 아직 더 빠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직 덜 빠진 머리랑 이식한 머리랑 어울려서 좀 괜찮았겠죠. 근데 이식한 머리 뭐 얼마나 심었겠어요. 뭐 많이 심어봤자 3,000모 정도 심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3,000모의 머리만 남고 나머지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5년, 10년에 걸쳐서 빠지거든요. 심은 머리만 딱 남죠. 그러니까 형편없죠. 심어봤자 소용없다. 심은 머리도 다 빠졌다. 그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심은 머리 빼고 나머지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모발 이식 소용없다가 아니고 모발 이식은 딱 그만큼만 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기 전에 그 모발 이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먼저 약부터 드셔야 돼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도 거의 완벽하기는커녕 뭐 효과도 별로 없죠, 약은요. 그렇지만 약은 무슨 효과가 있는 거 아니? 탈모 약을 먹으면 예방은 됩니다. 더 심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적어도 약을 먹어서 더 심해지지 않게 딱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놓고 그럼 어디까지 빠졌는지를 보고 거기를 메꾸는 거예요, 수술로. 그래서 남아있는 머리는 지키고 나머지를 메꾸는 거죠.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좋아진 다음에는 약은 계속 드셔야 돼요. 계속. 그래야지 그 모습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요즘도 최근에 들었어요. 어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밤새곰님이요. 비염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비염 자체가 탈모의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비염은 엘러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엘러지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탈모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비염 때문에 코막힘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든가 아니면 비염 때문에 어떤 약을 매일 쓰는데 그 약이 탈모의 원인이 된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비염이 탈모의 원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럴 경우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탈모약을 먹었는데 소용이 없다면 안 그렇습니다. 탈모약 드시면 탈모는 예방이 되죠. 자, 어쩔숭이님께서요. 머리를 심으면 머리가 자라는 거. 그렇죠. 여기 뒤에 있는 자기 머리에 뿌리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모낭이라고 그래요. 모낭 자체를 빼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져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모낭이 피부 밑으로 들어가서 그 모낭이 자리를 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가 평생 자라게 됩니다. 이 뒷머리는 워낙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여기 이식을 해놓으면은 탈모 있는 이 부위에서도 잘 자라요. 안 빠집니다. 그 머리는. 다음 따뜻한 겨울님께서 탈모약이 최근에 자살 부작용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유의미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탈모약이 그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그 기사도 한 5년 전쯤에 아마 나왔어요, 벌써. 그 유럽연합에서 탈모약이 우울증을 일으킨다. 이런 그 부작용 리스트를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밑에 있었는데 그거를 위쪽으로 이렇게 했죠. 앞쪽으로 당겼다. 이런 건데. 근데 그 우울증 관련해서 자살 그 충동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게
오랫동안 계속 먹은 분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탈모약을 더 안전하게 먹는 방법, 그래서 제가 또 그 비욘드에 그 서치해 보시면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 통계를 보면 6개월 이상 계속 먹은 분한테 이런 그 부작용이 잘 일어난다 해서 6개월, 5개월 먹고 하루 쉬고, 아니면 6개월 먹고 하루 쉬고, 한 달 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이죠. 젊은 분들. 20대 분들은 탈모약을 적어도 한 5, 60대까지 드셔야 되거든요.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젊은 분들한테는 중간에 그 5달 정도 먹고 한 달 쉬고 이런 걸 설명해 줄 때도 있는데,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자살 부작용이 되게 드뭅니다. 이거는요. 되게 드물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데 이런 그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면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자기가 왜 이렇게 요즘에 그런지. 그래서 이 유의미한 내용이라는 거는 이런 게 위험하다 이런 것보다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약을 먹는 분들이 알고는 있어서 자기가 요즘 무드가 좀 이상하다 하면 약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은 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탈모를 유발하는 약물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당뇨병에 대한 약인데, 당뇨약 중에 요즘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위고비라는 약이 나왔는데 그 약이 원래 당뇨약인데, 위고비라는 약은 당뇨약으로 개발됐는데 체중 감량한다고 이제 많이 쓰죠. 위고비가 이제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방이 가능하게 들어왔잖아요. 이 위고비도 보시면요. 위고비가 그죠?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살 충동이 있죠. 그래서 위고비뿐만 아니라 이쪽 계통으로 지금 여기 빨간 게 우리나라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들인데, 이게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수용체 작용제라 그래서 그쪽 계통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 탈모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특히 탈모약처럼 계속 먹어야 되는 약은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탈모약을 안 먹겠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도 약을 먹어야 돼요. 원형 탈모. 어쩔 숭이님 오늘 질문을 괜찮아요. 오늘은요 질문 많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답해 드릴게요. 원형 탈모. 그렇죠. 원형 탈모 약을 먹어야 돼요. 원형 탈모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심하지 않는 한에는 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형 탈모는요. 원형 탈모의 대부분 80 내지 90% 이상은 저절로 낫는 원형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100원짜리 동전 한두 개 생기는 건데 놀라긴 하시겠지만 이게 뭐 그냥 놔두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피부과 앞에 가면 이렇게 주사 맞는 거 있죠.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게 있는데 그거 맞으면 또 더 빨리 나오고 약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탈모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딴 세계입니다. 딴 세계. 그래서 이거는 탈모약 먹는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형 탈모는 완전히 다른 거고, 이것도 그래서 제가 원형 탈모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 50님께서요. 유전적인 탈모가 전혀 없어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빠진다. 그렇죠. 이건 사실입니다. 노년기 탈모라 그래서 머리카락이 노화죠. 유전적인 탈모는 유전적인 소인하고 남성 호르몬, 이 호르몬적인 게 결합을 해가지고 머리를 빠르게 빠지게 하는 건데 그게 유전적인 탈모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남성의 대머리고,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거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뭐 피부가 뭐 쭈글쭈글해, 뭐 주름이 많이 생겼다. 나이가 들었더니 흰머리가 생겼다. 흰머리가 뭐냐면 머리카락에 있는 색소세포가 노화가 돼서 활동을 중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색소세포의 노화죠. 근데 머리카락에 그 세포 중에 아시다시피 색소세포가 있고 모낭세포가 있죠. 모낭세포도 노화가 일어납니다. 노화가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안 자라고 잘 빠지고 뭐 이런 그게 생기죠. 그 다음에 노년기 탈모의 마지막은 머리카락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아예 없어져서 재생이 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게 노년기 탈모입니다.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 예외는 없죠. 32살 남성이시군. 32살 남성이시면 노년기 탈모는 언제쯤 시작되냐 하면 50대, 남성에서는 50세 전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살이시면 앞으로 15년 후부터 머리카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흰머리 생기는 것부터 아마 일어나실 거예요. 흰머리가 없다가 흰머리가 이 양쪽 옆에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뭐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느 나이가 되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뽑는 것도 안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거 안 생기면 좋죠. 흰머리 생기고 뭐 머리 빠지고 이런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자, 명희님 보겠습니다. 50대시고요. 성함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신 것 같아요. 50대 여성이시고 머리카락이 매일 너무 많이 빠집니다. 다음에 머리카락 로게인 폼을 계속 뿌려서 가려울 수 있어서 노비드 샴푸, 그러니까 지루 피부염에 대한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가려운데 계속 사용하면 괜찮아지나? 이거 근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게인 폼에 의해서 가려운 거는 접촉 피부염에 의한 거예요. 접촉 피부염에 의한 건데 노비드 샴푸라는 거는 지루 피부염을 치료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로게인 폼을 뿌려서 가려울 때는 로게인 폼을 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피가 가려워서 접촉 피부염이 생기면 머리카락 빠지지 말라고 바른 로게인 폼이 접촉 피부염이 어느 이상으로 심해져 버리면 오히려 탈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빠지지 말라고 발랐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게인 폼을 발랐을 때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은 그거는 로게인 폼은 내 피부하고 안 맞구나 해서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르는 약은 다 안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는 먹는 걸 하셔야 되죠. 먹는 약은 제품명이 마이녹실이 아니고 미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 대구에서 미녹시딜 먹는 약을 병원마다 처방해 주나요? 근데 마이녹실이 아니고 미녹시딜. 마이녹실은 캡슐처럼 생긴 영양제예요. 따로 있어요. 그거를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처방 없이 그냥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흰 알약. 그거를 4분의 1로 쪼개서 먹는 방법인데 저용량 미녹시딜. 대구에서 병원마다 처방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구에는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처방해 주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오히려 처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 하나를 4분의 1로 드시는 게 맞는 거죠. 바르는 약이 안 맞으면 드셔야 돼요. 자, 반야님께서 그렇죠. 아까 머리 많이 빠지셨잖아요. 빠진다 그러셨잖아요. 지속적으로 많이 3분의 1이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면은 이제 병원에 가실 때가 됐죠. 이제는 그만 관찰하시고 병원에 가서 뭔가 뭐 가벼운 치료라도 먼저 해보시는 게 이제 해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양강님께서요. 탈모는 대를 건너뛰어서 유전돼.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격세유전이라고 탈모가. 할아버지가 탈모이면 정말 탈모가 되나요?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격세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할아버지가 탈모면 아버지도 탈모고 나도 탈모고 이럴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탈모인데 아버지가 탈모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집안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외가 할아버지가 탈모인 것도 유전이 되나요? 됩니다. 외가도 유전이 될 수 있고 친가도 유전이 될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외가, 친가에 다 탈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아드님이 지금 15살이다. 남성이고 남학생이다 하면 거의 100% 탈모되죠, 그거는요. 그분은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라 그러죠, 그거. 조금만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오라 그러거든요. 자, 반야님, 병원 어느 과로 가야 될까? 일단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과는 피부과예요. 특히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이럴 때는 모발이식 전문병원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되고 피부과로 가실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거는 피부과에서 탈모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딱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피부과를 가도 그래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남성분들이죠. 특히 젊은 남성분들 가면 머리가 특히 어느 정도 빠진 분들은 바로 약을 줍니다. 프로페시아나 그 아보다트 같은 그런 계통의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바로 처방해 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병원을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피부과로 가면 딱 스탠다드 그 치료를 딱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피부과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여성들의 경우죠. 여성들의 피부과에서 스탠다드 치료법은 아까 말한 마이녹실 같은 영양제를 처방한다거나, 그건 처방이 필요 없거든요. 원래 그건 살 수 있는 건데, 바르는 약을 준다거나 뭐 이러는 건데 효과가 너무 없어서 그 피부과 선생님 말대로 해도 잘 안 되죠. 머리가 계속 빠지죠. 그 다음에 피부과에 가서 계속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방법이 없다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거든요. 거기서는. 그게 스탠다드 다 한 거예요. 그럼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좀 제가 봐도 좀 그렇죠. 그럼 수술하면 되느냐? 머리가 계속 빠지는데 수술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탈모 치료가 좀 더 스탠다드적인 치료 방법이 더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미녹시딜, 그 저용량 미녹시딜이 그래도 여성에서 안전하고 그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 아직 피부과에서 스탠다드 치료법으로 쓰질 않아서 여성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과로 가야 된다. 일단 코드 와인님께서 탈모약 복용으로 예방이 가능한 연령이 있나요? 이게 어떤 뜻의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답을 해도 이 질문도 그래도 제가 답해 드릴 만한 질문이에요. 일단 탈모약 복용으로 예방이 가능한 연령이 있나요?인데 가장 탈모약을 복용해서 가장 큰 이득을 받는 사람 누구냐면 20대 젊은 분들이에요. 20대 젊은 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직 머리가 빠지는 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를 놓치면 평생에 걸쳐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 탈모로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20대부터 탈모로 고생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해요. 점점 심해지는데. 그래서 20대 분들이 가장 그 예방도 잘 되지만 가장 이득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이제 50대, 60대가 된 경우를 보죠. 50대, 60대가 되면 일단 그 탈모 예방약 피나스테리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그 남성 호르몬 차단제는 이제 부작용을 걱정해야 됩니다. 부작용을. 남성 호르몬을 더 억제해 버리니까요. 갱년기 남성이 남성 호르몬을 더 억제하면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지죠. 아까 말한 우울증이나 뭐 자살 충동 이런 게 그때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그때는 약도 아주 그 마음대로 저는 쓰지 않거든요. 특히 저는 마음대로 안 써요. 그런 분들한테는 다 관찰해보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쓰지만 뭐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그게 있으시면 조심 씁니다. 탈모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약을 조심해서 쓰죠. 그래서 탈모약 복용으로 예방이 가능한 연령은 5, 60대 남성에서는 5, 60대 갱년기 접어들기 전에 분들, 그 다음에 많이 빠지기 전에 해당하는 분들,
그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접어 드셔도요, 탈모약, 일반적인 그 남성 그 호르몬 차단제 말고, 아까 저용량 미녹시딜, 그쪽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처방을 하면, 갱년기 지난 상황에서도 꽤 예방이 잘 됩니다. 그냥 머리 빠지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 밤새곰님이 탈모약을 먹으면은 탈모의 원인과 상관없이 예방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탈모의 원인이 만약에 강력한 원인이 있으면 탈모약을 드셔도 예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이라고 이게 시리즈로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이 있는데 그게 계속 탈모를 일으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탈모를 많이 빠진다 이런 거죠. 병원에 갔죠. 탈모를 치료하려고. 약을 드시면 안 빠질 거예요 했는데 먹었는데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아니, 탈모약을 먹었는데 왜 계속 빠지냐. 근데 약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데 그 약이 훨씬 강력하면은 예방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탈모약을 드실 때 탈모의 원인을 자세히 찾아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탈모약을 드셔도 됩니다. 근데 탈모약을 먹고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탈모가 멈추지 않는다 하면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셔야 돼요. 피 검사를 한다든가 먹는 약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조사를 막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신 분 중에 비형 간염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먹는 분이 있었죠. 그분은 약을 그렇게 먹는데도 머리가 정말 너무 많이 빠져요. 반야님이 머리 많이 빠지신다 그랬는데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어느 시기에 딱 들어서서 이거는 뭔가 있겠구나 하고 물어봤는데 그 약을 드시더라고요. 그 약이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건데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이 주제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렸죠. 그 약물 때문인 것 같으니까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내과 선생님한테 그 약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냐?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내과 선생님이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근데 왜 나한테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안 좋아하실까봐 그랬다. 어차피 먹어야 되는 약인데 기분이 상하실까봐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서 그 약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서 약은 계속 먹고 탈모 치료도 계속하고 어쩔 수 없이 탈모가 일으키는 원인이 있고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도 하고 이렇게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봤더니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겠죠.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약이니까. 그래서 탈모약을 먹어도 원인이 강력하면은 예방이 안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림쟁이님께서요. 탈모 방지 샴푸라고 나온 제품들 과연 효과가 있는지요? 사실 탈모가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는 정도차가 아주 심하잖아요. 그죠? 정도차가 아주 심하죠. 휴지기 탈모는 그러고 매일 머리가 우리가 한 50개 정도 빠진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 50개 빠지던 날도 있고 한 70개 빠진 날도 있어요. 그러면 70개 빠진 날이 있고 30개 빠진 날도 있고 이렇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탈모 방지 샴푸 매일 쓸 수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매일 쓰면 그런 본격적인 탈모가 나타나기 전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아까 지금 반야님께서 아까 머리가 요즘 너무 많이 빠진다. 탈모 방지 샴푸 쓰면 그게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 탈모 방지 샴푸가 효과가 아예 없다가 아니고 너무 강력하게 빠지는데 그런 조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텅 비어가는 본격적인 탈모, 제가 이제 다루는 그런 탈모는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탈모 방지 샴푸, 뭐 바르는 제품, 뭐 영양제, 맥주효 뭐 이런 걸로 안 해요. 그거는 일반적인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탈모 여기에 도움이 되지만 본격적인 탈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반야님 70대 여성이시군요. 특별히 약 먹는 건 없으시고. 그러면 지금 보면 노년기 탈모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그럴 때는 이 탈모, 노년기 탈모는 앞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용량 미녹시딜 조그만 알약을 4분의 1로 하는 건데 대구에 계신다 그랬죠. 대구에서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피부과는 아직 그런 치료가 아직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김국전님 40대 남성이시고요. 미녹시딜 1.25mg을 매일 복용, 4분의 1 복용하시네요. 남성에서 75kg이고 4분의 1이면은 이거는 아주 안전한 용량이고 효과는 그냥 보통보다 약간 낫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주변에서 보니 남자들은 보통 반알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남성에서는 40대시고 건강하시고 75kg시면 적정 용량은 반알이에요. 2.5mg. 그래서 효과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2.5mg을 드시는 게 제가 봐도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심해진 느낌이 있어서 반알로 늘릴까 하는데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남성에서 문제 없어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남성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체중의 차이보다는요. 근육량의 차이예요. 근육량의 차이. 그래서 여성분들은 근육량이 적으니까 저혈압이 되게 많잖아요. 남성분들은 저혈압 같은 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드셔도 상관없고요. 머리가 좀 빠진다 그러면 그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그 남성 탈모약도 같이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반야님 탈모약은 어디서 구매하세요? 탈모약은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아까 말씀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서 진료를 보시고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사는 거죠. 그거는 병원에 일단 병원으로 먼저 가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가정의학과 한번 가보세요. 주변에 가정의학과 있는지 보시고요. 의학 채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미녹시딜 4분의 1을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혹시 처방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제가 본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라서 더 그런 의논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썰님께서 두피 유분 과다로 탈모가 유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두피 유분 과다로 탈모가 유발되는 것 같다. 저는 여기서부터 벌써 아닌 것 같거든요. 두피 유분 과다와 탈모는 두피 유분 과다가 탈모의 원인이 아니라 탈모가 일어나는 분들 중에 2차 증상으로 두피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더 잘 작용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탈모가 있고 그거와 연관된 증상 여러 가지 중에 두피 유분 과다가 있는 거지 두피 유분 과다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유분 과다를 아무리 잡아도 머리는 계속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두피 유분 과다만 잡는 게 아니고 탈모 그 자체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두피 유분에 대한 그거 관리보다는 탈모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피 유분 과다일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게 설명을 드리면 두피 유분 과다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를 자주 감는 거죠. 그 다음에 샴푸 중에 컨디셔너가 들어있지 않은 지성 두피용 샴푸 이런 게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요. 제가 두피 관련해서 할 때 샴푸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막 두피에 염증이 생긴다가 이렇게 되면 이소트레티노인
예전에 로아큐탄이 흔했고 지금은 이소티논 이런 계통인데 그런 약을 먹으면 두피 유분이 갑자기 쫙 줄어들죠. 뭐 정한되면 그런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민님께서 M자 탈모이시군요. M자 탈모는 모발 이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M자 탈모는 약이나 뭐 주사나 이런 치료로 워낙 안 돼가지고. 근데 이미 모발 이식을 하셨군요. 모발 이식을 했는데 모발이 너무 얇아서 효과가 적죠. 그렇죠. 모발이 얇은 분들은 똑같은 개수를 심어도 효과가 적습니다. 3개월 반 정도 되셨고, 3개월 반 정도 되셨으면요. 아직 그 머리카락이 본격적으로 자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모발이 너무 얇으실 때는 판단을 1년 후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심은 머리카락 한번 빠졌다가 새로 나면서 새로 나올 때는 진짜 가늘게 나오거든요. 자라면서 또 어느 정도 굵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은 판단하기 너무 이르군요. 로게인폼과 프로페시아는 꾸준히 그건 잘하셨네요. 그 머리카락을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굵어지게 하는 약이 아니라 가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고 그 로게인의 폼의 주성분인 미녹시딜이 머리카락을 좀 굵어지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프로페시아를 쓰면서 로게인을 쓰면 좀 더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 로게인 폼을 매일 쓰시는 게 어려우면 먹는 미녹시딜 아까 말씀드렸죠. 남성은 미녹시딜 반알까지 먹을 수 있다. 그걸 하면 효과가 더 좋을걸요. 그 다음에 약을 썼는데도 안 되면 결국 모발 이식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개수를 더 많이 넣는 수밖에 없어요. 자, 네이서님, 피나스테리드 드시고 먹는 미녹시딜 드시고 미녹시딜 바르는 것도 하시나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됩니다. 괜찮아요. 부작용은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보편적인 부작용은 뭐가 있나? 피나스테리드 보편적인 부작용은 남성 기능이 감퇴되는 거죠. 나이는 모르겠지만 30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명에 1명 정도 있습니다. 흔치 않죠. 먹는 미녹시딜의 부작용은 남성이라고 한다면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약간 뭐 얼굴이 붓는다?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한다는데 대부분 처음에만 그렇고요. 반알을 처음에 시작할 때 탁 먹으면 그런 게 좀 더 잘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한 달은 한 4분의 1 드시고 두 번째 달부터 반알 들어가면 그런 것도 또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바르는 약의 부작용이 제일 흔한데 바르는 약은 바르면 여기 가려운 거. 그래서 바르는 약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효과도 별로 없고요. 환자분들도 잘 하지도 못해요. 매일 그 한두 번씩 발라야 되는데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같이 했다고 해서 부작용이 더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 청솔모님께서 59세 남성이시고요. 3년 전에 신장 이식을 받으셨고 현재 면역 억제제를 드시네요. 타크로벨, 마이랩트, 켈코트를 같이 드시는데 이 약이 탈모와 관계가 있을까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조금씩 탈모가 있습니다. 탈모약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59세 남성이시면 이제 노년기 탈모라는 게 시작될 나이가 벌써 되셨죠. 59세 남성이시면. 그러니까 신장 이식 안 받으셨고 면역 억제제 안 드셔도 머리가 빠질 수 있는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있죠. 노년기 탈모의 가능성이 일단 있고 현재 드시는 약 중에 타크로벨, 타크롤리무스인데 그 신장 이식 받은 환자분에서 타크롤리무스를 썼을 때 약 25% 정도에서 탈모가 일어난다. 이런 그 보고가 있죠. 그 쭉 조사했더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타크로벨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면역 억제제를 나는 뭐 끊거나 바꿔야 돼 이럴 수는 없죠.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타크로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약을 끊거나 이러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그리고 탈모약을 먹어도 될까? 탈모약 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피나스테리드나 뭐 이런 계통 말고 그 미녹시딜
미녹시딜을 써야 되는데 아마도 신장 이식을 받으셨기 때문에 먹는 약을 어떤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꼭 그 조심하셔야 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먹는 약보다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귀찮다 했지만 그 로게인 폼 같은 바르는 약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발모제 계통으로 매일 뭔가 드시거나 바르거나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의사분의 허락을 받기 전이라면 로게인 폼을 먼저 사서 매일 한 번씩 발라보시는 게 좋고, 발랐는데 만약에 머리가 가렵다, 두피가 가려워진다 그러면 중단하시고, 가렵지 않다 그러면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이제 생기면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실 거잖아요. 하면 미녹시딜 먹는 약 그 용량 보여주시고 이걸 먹어도 되겠습니까? 한번 상의해 보세요. 안 먹는 게 좋겠다 하면 미련 없이 그냥 드시지 마시고 바르는 약만 하십시오. 먹어도 된다 그러면 바르는 약, 먹는 약을 하는 게 더 좋죠. 황현정님,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고요. 탈모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계시는군요. 탈모약 받으셨는데, 피나스테리드가 4분의 1이고, 하이드로클로로사야사이드, 이거는 이뇨제인데, 아이쿠. 미녹시딜 한 알. 이거는 조합약이네요. 제가 이게 너무 강력하다고 해서 이거 안 드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미녹시딜 한 알은요. 그러니까 왜 그 다이클로지드라죠. 하이드로클로로사야사이드. 다이클로지드 왜 썼는지 미녹시딜 한 알 정도를 여성분이 뭐 몸에 붓거든요. 이게 체액 저류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뇨제를 쓴 거예요. 이거 빼려고. 근데 미녹시딜 한 알에 다이클로지드 0.5점 쓰면요. 이제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건 너무 강력하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일단 이 약은 드시지 말고 하이드로클로로사야자이드 끊으시고요. 미녹시딜 한 알이잖아. 이거를 쪼개셔가지고 작은 하얀 알약 4분의 1만 드셔야 돼요. 하루에. 그다음 피나스테리드 0.25죠. 이거는 사실 앞머리 숱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시면 요거는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피나스테리드 0.25정 드시고 하이드로클로로사야자이드 끊으시고 미녹시딜은 분할하셔서 4분의 1로 바꾸시고 그래서 지금 받은 약을 그 정도로 해서 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그 처방받은 거기 약은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바로 조합약이라고 합니다. 다음 50님 머리가 갈색으로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새카맣게 나진 않는군요. 이게 원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원래. 그래서 10대 때 이런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학교에서 학생이 머리를 탈색했다고 그래서 오해를 받아서 제가 그 피부과 때 병원에서 이 증명서를 써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다. 이걸 의사가 써가는 거예요. 이분이 하이드로퀴논 4%, 트레티노인 0.1%. 이건 얼굴에 바르는 거네요. 그죠? 엄청 많이 바르는데 트레티노인, 하이드로퀴논이 멜라닌을 너무 제거해. 설마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 이게 몸으로 흡수가 돼서 머리카락에 영향을 줬을까?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레어님 질문인데 제가 클레어님 질문까지 하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오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으네요. 클레어님이 미녹시딜 4분의 1정을 복용하니까 붓기가 너무 심했군요. 그렇죠. 이럴 때는 복용을 중단하고 이 저용량 미녹시딜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분들을 보면 100명의 붓기가 있는 분들이 100명에 한 5명 정도 있고 아주 심하다 하는 분은 100명에 거의 한 명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복용을 중단하고 최저 용량법으로 제가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희석하는 그게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최저 용량이래요. 초저 용량은 아니고 최저 용량.
최저 용량을 복용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요. 저희 환자분들 통해서도 제가 들었고, 이렇게 뭔가 4분의 1에도 반응을 해서 8분의 1도 해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가로로 해서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약을 먹는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면 그래야지 평생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안 생겨야 됩니다. 일단 안 생기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보는 거죠. 현재도 탈모가 아니고 예방 차원이면 지금 하시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드시면 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뵐게요. 좋은 밤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